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여러분의 잔매거진 특집 명절 생활백서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1부에서는요, 저희가 명절 증후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피할 수 없는 명절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강주리 캐스터가 2부의 주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명절 생활백서 제2부의 주제는 바로 명절 돈입니다. 이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비용 부담이 높아져서 때로는 치사해지기도 또 때로는 빈정이 상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2부에서는 명절 돈에 관한 주제로 스튜디오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생활백서 2부의 주제는요, 바로 명절 돈입니다. 앞서 이제 명절 증후군 이 스트레스 요인 1위가 바로 명절 비용 지출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명절에 돈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만 해도 벌써부터 걱정이고 고민이고 미리 예산을 좀 짜놓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이재현 대표님도 명절에 비용의 부담 많이 느끼시죠? 많이 느낍니다. 예. 특히 이번 명절에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촌들 오랜만에 중에. 보니까 아기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알파가 좀 느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백영재 팀장님은 돈 관리 잘 하실 텐데도 비용 네. 지출이 좀 걱정되세요? 많이 걱정되죠. 예. 쫄차게 나가죠. 그다음에 다 현금으로 드리니까. 네, 저 선물 안 하거든요. 예. 네, 다 돈으로 나가니까 진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 그래요. 우리 안정원 홍사님 이번 처음이어가지고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비용을 드려야 될지도 많이 고민이 되시겠어요. 사실 1월 1일이 되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이번 명절에 예산을 어떻게 짤까 이런 얘기를 정말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진짜 금전적인 지출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홍쌤도 뭐 여러 가지 뭐 세뱃돈 누군 얼마 줘야 될지 고민, 잔잔한 고민들 많으시죠? 저희는 어머님이 갑자기 이번에 여행을 가신다고 하셔서 예. 또 명절에 가면 또 비싸대더라 뭐 이래서 더 많이 부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리 벌써부터. 그래요. 다들 참 이 비용적인 네. 부분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다르시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여유로우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러신데 직장인들은 그래도 보너스가 있긴 하잖아요. 상여. 어떤가요? 예. 네, 뭐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전국 37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그 상여금을 얼마나 주나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요. 네. 기업 10곳 중에 7곳이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거다. 나머지 3군데는 지급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또 이제 설 상여 지급하는 회사들의 또 평균액을 보니까 평균 12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오, 평균이 꽤 높네요. 예. 그러게요. 그러면은 굳이 그냥 네, 툭 하고 들어오는 돈 툭 하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들어오는 돈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예. 나가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뭐 기름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뭐 잘잘한 어떤 선물들 그리고 용돈으로 나가야 되는 거 세뱃돈. 그러다 보니까 받은 거를 남기는 건 거의 저는 주변에서 없는 것 같아요. 네. 안정원 노무사님도 네, 같은 여성분들 의견 생각이세요? 한번 들어보죠. 예. 네, 우선은 이번에 그 상여금 부분이 뭐 시급에 포함된다 말이 나와서 제 자문사들은 이번에 상여금을 안 주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고충이 있는 분도 있을 것 주는 같고 곳. 네. 또 제 입장에서는 사업주다 보니까 보너스는 항상 저한테 마이너스 개념이어가지고 네, 보너스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제 지출, 입골 이렇게 돼서 저한테 참 부담감으로 느껴지죠. 그럴 수 예.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분들의 의견은 또 어떨까요? 배 팀장님, 예. 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들이 123만 준다는 거는 좋은 기업인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여금 자체도 적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좀 네, 발생할 맞아요. 수가 있고요. 실제 뭐 제 경험이겠지만 그 명절 특히 모여서 그 나가는 직접적인 어떤 지출도 지출이지만 꼭 부모님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야 뭐가 좋다더라. 이러면 그거는 명절 끝나고도 지출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어머니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야 요즘 옷 매트가 좋다더라. 그거 48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고 실제 일부는 그렇게 지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평균 상여금이란 게 아주 좋은 직장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요. 더 많은 분들이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고 네. 홍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들어오는데도 부담을 느끼는 편이세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랬었는데요. 예. 월급을 받고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월급 나오기 전에 이미 카드로 긁고 월급으로 메꾸고 항상 이런 식이니까 네. 상여금이 이제 1년에 2번이 있는데 이미 뭐 예측을 하고 이미 써버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 방송 보는 직장인들은 비슷한 경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저새도 모르게 네. 사라지네요.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명절 평균 지출 비용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예. 있습니다. 그 올해 설 지출 예산 비용을 보니까요.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이 22.2%가 됐고요. 그다음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되는 분들이 한 17.4%를 차지했고 10만 원 미만 되시는 분들이 16.4%, 그다음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이 12.1%, 3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이 11.4% 순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네. 평균을 보니까 36만 1,000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설 평균액이 나가는 지출 비용이 30만 7,000원이었는데요. 1년 전에. 예, 또 추석이 또 32만 원이었고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한 4, 5만 원 정도가 더 이제 늘어난 수치죠. 이 지출도 아마 물가 상승처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평균 비용이라 그렇지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리하신데요. 그 결혼 여부에 따라서 진짜 나눠지게 됩니다. 기혼 직장인의 그 예산이 평균 49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미혼 같은 경우는 평균 4천 원보다 좀 낮은 19만 원가량 더 지출하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비용은 평균 30만 원이군요. 예.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 용돈으로 답하신 분들이 이제 59.3%가 부모님 용돈과 선물 이런 식으로 하셨고 다음으로 교통비가 뭐 9.5%, 그다음에 세뱃돈이 5.9%, 그다음에 음식 마련하는데 5.4%, 그다음에 친척 어른 선물까지 챙기는 것에서 이제 4.3% 순으로 이게 나열이 됐고요. 네. 한편 이제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설 연휴 동안에 그 지출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네. 내려가는 그 귀성 자체를 포기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아무튼 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이제 부모님 용돈 내지 부모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번에 현금으로 하실 건지 선물로 하실 건지도 궁금하고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재현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저하고 남편 모두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항상 명절 요 시즌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요. 그래야 이제 세금으로 좀 떨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떨고요? 예. 전문 용어. 그래서 이제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당수는 이제 친척분들은 이제 상품권으로 선물을 하고요. 네. 부모님은 근데 현금을 선호하셔서 현금으로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또 호구조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배 팀장님 어떠세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태까지 명절은 다 현금을 했어요. 부모님이 현금을 좋아하세요. 그래요. 괜히 내복, 의류, 뭐 가방 이거 했다가는요 돌맞죠. 안정 노무사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번에는 이제 양가를 다 챙겨야 되고 또 첫 명절이다 보니까 또 친척들을 또 많이 뵈러 다녀요.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많은 패널들 얘기 들으면서 기준을 좀 잡아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준비 중이시군요. 네. 예. 홍쌤께서는 역시나 현금? 저는 이번에 좀 어머님 문화생활을 좀 향유하시라고 예. 공연표를 좀 해서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해서 다 망했습니다. 어쨌든 현금이 또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님들께 선물을 해본 결과 가장 반응이 좋았던 선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예. 저는 있었을까요? 현금도 좋지만 현금보다 더 좋은 약간 값비싼 옷부류, 네, 의류 이런 거 이제 어머니가 어느 순간 이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너희도 이제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었으니 이번 명절은 이런 것도 엄마가 받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예.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요. 예. 예. 우리 노무사님은 저 지금 굉장히 공감했는데 어머니가 얼마 전 저희 집에 오시면서 예. 어떤 브랜드 카탈로그를 저희 집에 두고 내려가셨어요. 예. 이걸 왜 두고 가셨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이뻐서 보라고 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부모님이 예. 원하시는 선물이 되게 기쁘게 좀 우리가 드려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부담이 된다는 게 사실이고 예전에요. 저희 왜 이렇게 저희 부모님 다 아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잠깐 이제 중풍 증상 때문에 잠깐 한 3개월 정도 발음이 좀 부정확했던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 그때 추석이었는데 네. 뭐 설은 아니었지만 발음이 부정확하셔서 잘 못 알아들어서 여러 번 여쭤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추석 때 이제 용돈을 원하셨나 봐요. 예. 그 발음 부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100만 원 그러시는 거예요. 발음을 원래 못 하시는데 100만 원 이러고 얘기하시는데 잘못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때 현금
용돈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설 연휴 때 부모님 용돈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 주부 커뮤니티를 통해서 30대, 50대 주부 7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올설에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각각 드릴 용돈 액수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제일 많은 퍼센트가 20만 원 정도, 35%를 차지했고요. 10만 원 33%, 10만 원 미만 16%, 그리고 10만 원 이하의 어떤 설 용돈을 챙겨드리겠다. 네, 요 답변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액수가 좀 작아가지고 확실히 이제 불황의 여파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30만 원 이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4%가 차지를 했고요. 50만 원 이상을 드리겠다고 하는 답변은 단지 2%에 불과한 걸로 진짜 많이 얘기가 주시네요. 됐습니다. 예. 일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20만 원 정도의 선인데 우리 패널분들도 좀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드릴지. 20만 원보다 업일지 다운일지. 또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네, 저는 업입니다. 네. 신혼 때 뭐 모르고 좀 많이 드렸더니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고.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백영재 팀장님도 20만 원 업 앤 다운. 당연히 업이고요. 20만 원 선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요. 이젠 빗자루가 날라옵니다. 네. 20만 원 갖고 안 되고 50만 원 이상, 뭐 100만 원 안쪽 이렇게 가야 좋아하십니다. 이거 약간 이제 시작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누나는 이번에 처음 시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와서 난 따로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합쳐서 제가 업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네. 따로 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좀 고민 중이시고. 우리 홍쌤은 20만 원보다 업 다운?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셔서 기준점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으니까 저도 그렇게 좀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씩. 그렇군요. 네, 태진 씨는요? 저는 100만 원. 아니, 거의 농담이고. 0.1%인데요? 그렇게까지 예. 많이는 못 네, 드리고 네, 네. 저도 이제 신혼 때 많이 드려봤는데 네. 이게 저희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네. 부모님 용돈도 용돈이고 네. 우리가 설에 이제 또 가장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세뱃돈 지출이란 말이에요. 자, 조카들도 많아요. 예, 네. 세뱃돈 지출로도 많이 쓰이시죠, 이재현 대표님도? 네. 그래서 설보다는 추석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빠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동생들도 좀 있고요. 또 중간에 있는 동생들은 아이를 낳고 이래가지고 예. 양쪽으로 다 해서 세뱃돈만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설에. 네. 그래요. 네. 세뱃돈 우리 백영재 팀장님도 좀 많이 준비하는 편이세요? 빳빳한 세돈으로? 뭐 아직은 뭐 세뱃돈을 줄 만한 나이는 아니어서. 네. 아니라고요? 예. 근데 이제 조금씩 부담은 되는데 이제 조카들이나 이렇게 생기면 일단 세뱃돈까지는 아니어도 용돈은 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레이드를 매기죠. 네. 네, 사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B급, 네, 그다음에 뭐 누님이나 뭐 형제들의 그 자녀들은 뭐 A급 뭐 네. 이렇게 분류해서 주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요. 네. 근데 저희도 생각해보면 이제 뭐 초등학교였을 때, 중학생이었을 때, 고등학교였을 때 세뱃돈이 각각 좀 등급별로 달랐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예. 혹시 지급 기준 세워놓으신 게 나름대로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뭐 중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5만 원, 뭐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3만 원 이런데 가장 애매한 애기 단위인 거예요. 돈은 아는데 얼마를 줘야 될지 그쵸. 약간 3살에서 7살 사이 애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 그거 좀 아직도 고민이에요. 그죠, 못 맞추는 건데, 그거. 네. 그래요. 홍쌤들 기준이 기준이 나름대로. 있으세요? 예. 저는 아직 줄만한 상황은 못 되고요. 제 아들이 이제 한 3살 정도 되는데 네. 열심히 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다우세요. 네. 그래요. 이 받는 거, 들어오는 것도 참 쏠쏠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급 기준, 세뱃돈 지급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네, 나름대로 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모 주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고등학생 자녀 및 친지에게 줄 세뱃돈 액수 얼마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은 주부들이 3만 원에서 네. 41% 집계가 됐고요. 5만 원이 27%, 그리고 만 원이 24%. 네. 그래서 10만 원 혹은 1,000원 정도 주겠다 이렇게 양극으로 된 응답자도 한 4%씩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1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고 1,000원은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더더욱 좀 금액 액수가 낮아지겠네요. 네, 요것만 또 따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예. 초등학생 자녀 및 친지에게 줄 세뱃돈 액수 요거에 대해서는요. 가장 많은 주부들이 1만 원, 만 원, 그래서 68%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 뒤로는 3만 원, 15%, 그리고 5천 원, 9%, 1,000원, 5%, 5만 원, 1%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10만 원 초과라고 답한 응답자는 없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이 기준을 저도 잘 참고 삼아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방송이고 구직자분들을 위한 방송이긴 한데 그분들에게는 진짜 세뱃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애매하죠? 주자니 예. 기분 나빠할 것 같고 또 안 주자니 또 서운해할 것 같고. 서운해할 것 같고 어떤 기준이세요, 이재현 대표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조금 힘든 시기이고 그리고 돈을 또 제대로 아는 요 나이대를 제일 챙겨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구직자일 때 사촌들이 그럴 때 제일 많이 10만 원 이상으로 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좀 많이 오히려 많이 주는 넉넉하게. 편이시구나. 예. 백 대표님은 아예 조금도 안 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또 강하게 진짜 키워야 돼요. 어려울 때 더 어려워야 나중에 정말 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안 준다. 뭐 여러 의견이 나오네요. 주실 것 같아요. 저 지금 배 팀장님 얘기 듣고 너무너무 지금 충격받아서. 저는 사실 그 취업 준비생들은 학생에서도 소외받고, 그리고 뭐 어린이 취급도, 어린이자고 용돈도 못 받는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럴 때 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시기에 또 이렇게 도와준 걸 굉장히 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맞아요. 우리 홍쌤은 근데 취업 준비생의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뭐 아버지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좀 당연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학 스피킹 등급 획득하기 위해서 시험 비용이 꽤 비싸거든요. 그다음에 뭐 자격증 취득을 지금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고 한국사, 뭐 한자 자격증 사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조금 좀 여유가 좀 없더라도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영재 신하님만 나쁜 놈이 되는 걸로. 뭐 저마다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취업 준비생들 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또 조사 결과가 있죠? 예, 그것 좀 말씀드리면요. 그 뉴스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지금 이제 빈입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참 많고요. 취업 준비 비용은 평균 한 105만 원 정도, 월 평균 17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을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직자들이 이제 용돈을 벌 방법으로는요. 아르바이트가 이제 75% 정도 됐고요. 이를 이어서 인턴십, 그다음에 대외 활동으로 받은 활동비 등을 직접 활용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백영선 팀장님 좀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취업 준비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네. 뭐 세뱃돈은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처가 되는 말이라도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좀 새해에는 좀 덕담을 많이 해주면서 네. 좀 취업업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덕담들을 하는 게 좋을지 혹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따뜻했던 말이기도 한데 지금 힘든 이거는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너에게 정말 더 맞는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저한테도 위로가 됐고 저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많이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홍기찬 컨설턴트, 이 구직자들이 듣고 싶은 따뜻한 말 이 중에서 나왔나요? 저도 조사 결과 다시 한번 지켜보면요. 예, 구직자들이 명절 기간 동안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지금 늦은 게 아니야. 신중하게 해라. 이게 한 21% 정도 됐고요. 남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지켜라. 이게 13.7%. 그다음에 뭐 뜬금없이 용돈 줄까? 11.8%입니다. 널 믿는다. 9%. 예. 수고가 많아. 힘내. 아주 식상하죠. 8.7%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예. 방송 보시는 좀 어르신들이 계시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취업하는데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야, 이번에 KT 경쟁률이 300대 1이었대더라. 이번에 서울대 나온 내가 어째 아는 친구들 삼성 사트 떨어졌대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구직자들한테 나도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요.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런 현실적인 조언이 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멘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만 지금 힘든 게 아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꼭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번 설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세뱃돈 얘기 우리가 나눠보긴 했는데 다시 조금 돈 얘기로 들어가서 네. 돌아가서 음식
음식 마련 비용 그리고 또 명절 선물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음식 마련 비용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선물 비용은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또 부모님께 드리는 거 따르고 친척분들도 드려야 되나 뭐 조카들도 줘야 되나 굉장히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설 명절에 어떤 누구에게까지 선물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재현 대표님. 예. 저는 친척분들은 다 상품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하고요. 그 뭐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고맙게 그동안 대해주셨던 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챙길 때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을 좀 챙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분이라든가 아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아기 같은 경우는 대충 몇 개월이니까 이런 옷을 사주면 좋겠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요즘 이런 화장품 핫한데 요거 사주면 좋겠다 해서 가족을 공략하면 훨씬 더 반응도 좋고 오래 기억을 하셨던 그런 게 있습니다. 감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대표님이 제 아기 태어났을 때 주셨던 장난감 그리고 노무사님이 주셨던 캔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한 선물이 진짜 중요하죠. 예. 그래요. 우리 백 대표님은 네. 뭐 저는 이제 굳이 뭐 선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건강에 좀 이렇게 보탬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과일 같은 거, 이거 뭐 흔하기는 하는 거지만 과일 같은 거 하는데 단 똑같이 일률적으로 5만 차별 원도 없이. 내서 똑같이 그래야 말도 안 나오고 뒷수습도 잘 되고 그래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자로 잰 듯한 반듯한 분이십니다. 우리 백대 진단님. 아무튼 뭐 두 분도 그렇다면은 뭐 받았을 때 좋은 선물 내지 이런 선물만큼은 또 받기 싫다. 너무 싫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예. 같고. 어떠세요, 노무사님? 굳이 제가 어디 가서도 구매하지 않을 단 생활 필수품들 있잖아요. 세제 종류. 세제. 예, 특히 제가 안 좋아하는 브랜드의 상품이나 이런 데는 선물로 들어오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네. 예. 어쨌든 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선물을 살 때도 우리가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표님. 네,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20대, 40대 남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모 소셜 커머스 회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 선물로 회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응답에 많이들 예측하셨겠지만 72%가 현금 형태의 상여금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원하는 거. 네네. 이에 반해서 연봉이나 인센티브 인상에 대한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은 호응이 없었습니다. 11%에 이제 그쳐가지고요. 가장 좋은 선물은 당장에 현금화된 보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뭐 충분한 유급휴가 뭐 한 9%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국가의 선물이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한 7%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장 돈 되는 거 좋아하시고 원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어떤 것들을 주로 주고 있나요? 조사 결과가 있죠? 이런 직장인들의 바람과 달리 직장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것들은 이제 선물 형태였는데요. 많이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선물 세트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6%만이 현금 보너스로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더 슬픈 것은 아무것도 선물도 뭐 보너스도 없는 그런 형태 24%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가 바라는 현실과 꿈과 우리가 바라는 현실은 너무 좀 그 갭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물 세트 선물로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태진 씨부터. 선물 세트를 선물로 받는다.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선물 세트라고 나오긴 저는 했는데. 칫솔 치약만큼은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식구가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칫솔 치약만 지금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세트를 주더라도 주로 먹을 거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정작 요만한데 크기는 이만한 거. 그렇죠, 이런 건 좀 보기 포장만. 싫더라고요. 쓰레기가 더 들어요. 맞아요. 이재현 대표님은 어떠세요? 선물 세트. 저는 샴푸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지정된 것만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안 쓰는 브랜드 이제 자꾸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크게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백은세 없죠. 팀장님은 그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주는 건 다 마다할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받는 입장에서도 좀 영혼이 실렸으면 좋겠다.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노무사님은 또 직원들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선물을. 좀 어떤 것들을 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잔매거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상여금으로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절 선물 하나에도 이렇게 참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왕 주고받는 거 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선물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절이 끝날 때쯤 우리가 꼭 잊지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태진 씨. 맞습니다. 네. 바로 배우자. 맞습니다. 예, 남편분, 아내분에게 예. 명절 동안 우리가 즐겁기도 했지만 많이 고생했어. 서로 힘내자라면서 선물을 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가장 힘들 때도 옆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이 돼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잠매거진 명절 생활백서 이제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명절 후유증 없이 증후군 없이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재현 대표님부터요. 저는 아까 이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각자 이 명절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조금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동, 명절 노동과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요. 그래도 한 20%는 쉼으로 좀 쉴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네. 있는데 그것이 빠르게 회복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하는 유용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백영찬 팀장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되는데 마음가짐. 자기 최면인 것 같아요. 네, 전에도 한번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다음 명절은 더 힘들 거야. 이런 마음을 하면 지금 명절이 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노무사님도 한 말씀 네. 해주셔야죠. 네, 명절에서 뵙는 가족도 사실은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 있고 마음으로 다친 것도 마음으로 치유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도 한 번 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홍쌤은 특별히 이제 우리 구직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한마디 조언해 네. 주시죠. 여러분들 달력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월 말서부터 대졸공채 스타트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인적성, 그다음에 네. 자소서, 기업 분석 할 거 너무 많습니다. 네. 차근차근 시간 한 배 잘 하시고요. 잘 생각하지 말고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썰인데요. 정말 현실적인 직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은 명절 쉬지 말고 공부해라.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또 행복한 명절 빨리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명거진 특집 명절 생활백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네. 벌써 마칠 시간이죠? 그러네요. 늘 재밌고 유익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재밌고 알찬 정말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예, 예.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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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뵈야죠.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 올해는 꼭 성공해서 영상 용돈 안 받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몰래 다른 직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일 관뒀단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로 합격해가지고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제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시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왕 믿어주신 거 끝까지 믿어주시면 제가 바라는 거 성취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아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